베이징 외곽 회색 건물 사이 출근 체험소라는 간판 앞에서 저는 6,000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가짜 재직 증명서를 사러 온 거죠. 줄을 선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조선족이었어요. IT 회사 3개월 근무라고 적힌 가짜 서류 한 장으로 저는 다시 가짜 직장인이 됩니다. 이 종이가 없으면 집도 못 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제게는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장가게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 일이었죠. 매일 만나는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모습, 정중하면서도 세련된 말투, 명품을 자연스럽게 착용한 우아함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같은 한국어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베이징 외곽산업단지, 회색 건물들 사이로 매캐한 공기가 흘러다니는 이곳에서 저는 출근 체험소라는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글과 중국어가 뒤섞인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중국은 심각한 취업난입니다. 돈을 내면 가짜 재직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6,000원만 내면 재직 증명서 나와요. 3개월 근무했다고 나오니까 괜찮을 거예요. 앞사람이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책상 몇 개가 놓여 있고 컴퓨터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접수처에 앉은 여자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이세요? 어디서 일했다고 할까요? IT 쪽으로 해주세요. 프로그래머요. 사실 저는 IT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었던 마음에 IT 회사로 골랐습니다. 예전에는 교도소에서 밥을 나르는 임시직이었어요. 그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인력 감축으로 밀려났죠. 아내와 9살 아들 하민이는 연변에 있습니다. 중국은 태어난 곳에 따라 호구라는 주민등록이 정해지는데 연변 호구로는 베이징에서 학교도 다닐 수 없어요. 아이를 데려오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하거든요. 같은 중국인인데 우리는 늘 바뀌죠. 네, IT 회사 3개월 근무로 나갈게요. 6,000원 주세요. 돈을 건네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짜 서류로 진짜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원룸도 구할 수 없었거든요. 10분 정도 기다리세요. 금방 나와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성실한 직장 생활의 시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웃긴 일이죠. 가짜 직장에서 진짜 성실함을 말하다니. 하지만 여기 온 사람들 모두가 진짜 성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강용수 씨 나왔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서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으로 저는 다시 직장인이 되었어요. 물론 가짜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런 서류가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재직 증명서 나왔어. 그래, 고생했네. 하민이가 아빠가 언제 집에 오냐고 또 물어보더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기러기 아빠 생활이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9살 하민이는 연변에서 자라야 하고 이런 서류라도 있어야 제대로 된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곧 집도 구하고 일자리도 찾을 거야. 하민이한테 아빠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해줘. 오후에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다녔습니다. 재직 증명서를 보여주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일 안 하는 사람한테 집 못 빌려줘요라고 했던 사람이 서류를 보더니 IT 회사시군요. 좋은 방 보여드릴게요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서류 한 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 저는 그 서류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모르니까 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이 방 어때요? 채광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원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하민이가 와도 좋아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호구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어봤어요.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서 아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집 구했어. 제법 괜찮은 곳이야. 그래, 다행이다. 하민이가 아빠 집 구경하고 싶어해. 언젠가는 하민이도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날이 오겠지? 호구 문제만 해결되면. 하민이를 베이징 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저녁에 새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하민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아빠, 새 집이야? 응, 어때? 괜찮지? 9살 하민이가 화면을 통해 방을 둘러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진짜 예뻐. 아빠, 회사는 계속 다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사실 회사라고 할 만한 곳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당당한 아빠로 보이고 싶었어요. 응, 열심히 하고 있어. 아빠가 곧 더 좋은 회사 다닐 수 있을 거야. 하민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엔 책상에서 하는 회사 다니면 안 돼. 친구 아빠들처럼 정장 입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9살 아이가 바라는 건 별거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아빠들처럼 정장을 입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평범한 아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 속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했어요. 아빠가 노력해볼게. 하민아,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고. 비록 지금은 가짜 서류에 의존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진짜 실력으로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이죠.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저는 계속 하민이 생각을 했습니다. 9살 아이가 책상에서 하는 회사라고 말했을 때의 그 표정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마시면서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된 건 호구제도 때문이었어요. 연변에서 태어난 저는 연변 호구를 가지고 있고
베이징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지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민이를 베이징 학교에 보내려면 차라리 집 한 채 간 만큼 돈을 내야 했거든요. 같은 중국인데 우리는 늘 밖이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베이징 사람들 눈에는 저희가 조선족이고 조선족 동네에서는 베이징에서 온 사람 취급을 받죠.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봤습니다. 연변대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큰 소리쳤었죠. 베이징 가서 돈 벌어올게. 우리 아이는 큰 도시에서 키우자. 젊은 패기였습니다.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되니까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베이징에 와서 찾은 첫 일자리가 교도소 급식 보조였어요. 교도소 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밥을 나르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단순한 일이었어요. 월급도 나름 괜찮았고 동료들도 대부분 외지인이라 서로 챙겨줬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성실하게 일했어요. 용수야, 너는 조선족이니까 한국 관광객 늘어나면 기회 있을 거야. 동료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어 할 줄 안다고 해서 갑자기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2년 전 교도소에서 인력 감축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였어요. 관리자가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급식 업무는 외주업체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 직원 중 일부는 계속 남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으니까 당연히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베이징 호구를 가진 사람들부터 남게 되었고 저희 같은 외지인들은 대부분 짐을 싸야 했어요. 실직 후 몇 달 동안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어봤습니다. 청소용역 업체, 배달업체, 건설 현장까지. 하지만 어디서나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경력이 특별할 게 없네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와 하민이에게 전화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곧 새로운 일 찾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빠, 언제 집에 와? 하민이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이던 아이가 이제 9살이 되었는데 저는 여전히 변변한 일자리 하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내는 연변에서 작은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안일까지 해야 하는 힘든 생활이었어요. 여보, 나도 베이징으로 갈까? 아내가 한번 제안했을 때 저는 펄쩍 뛰었어요. 안 돼. 하민이는 어떻게 해? 여기 와서 뭘 하게? 연변에서도 힘든데 베이징 와서 더 힘들어질 거야. 게다가 하민이 학교 문제는 결국 아내는 포기했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오늘 출근 체험소에서 재직 증명서를 받게 된 거였습니다. 가짜 서류이지만 이것만 있으면 당장 집도 구할 수 있고 다른 일자리를 찾을 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아내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보, 집 계약했어. 그래, 어떤 집이야? 원룸인데 깨끗해. 하민이가 오면 좋아할 것 같아. 언제쯤 하민이를 데려갈 수 있을까? 아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었거든요. 호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고 지금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일자리 안정되면 방법을 찾아볼게. 알았어. 하민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하는데 언제 한번 올 수 있어? 다음 달에 갈게. 하민이한테 아빠가 곧 간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민이도 지금쯤 연변 하늘의 별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 청소든 배달이든 공사장 일이든 상관없다고. 하민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책상 위에 놓인 가짜 재직 증명서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종이가 지금 당장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은 진짜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정말 장점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더 이상 가족과 떨어져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말이에요.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직 증명서 덕분에 면접 기회는 몇 번 얻었지만 결과는 번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장각의 가이드 모집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가능자 우대, 즉시 출근 가능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세요. 가이드 일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한국어 되세요? 언제부터 일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장가게로 와주세요. 숙소는 제공되고 하루 110위안입니다. 110위안.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일단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중요했어요. 더구나 제가 할 줄 아는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장가계행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장가계역에 도착하니 허름한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이드 지원자죠? 탑승하세요. 차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들이었어요. 형님 처음이세요? 저는 왕민이에요. 여기 온 지 반년
시간 됐어요. 네, 강용수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가이드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왕밍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힘들어요. 하루 14시간은 기본이고 손님들 비위 맞추기도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한국 손님들은 까다롭지는 않은데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4인실 기숙사 같은 곳이었어요. 침대가 2층으로 놓여 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제 침대는 아래쪽이었는데 침대 밑을 보니 책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국어 초급 회화, 관광 한국어 예문집, 한국 문화 이해하기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전 가이드가 남기고 간 것 같았어요. 저 책들 보시면 도움될 거예요. 룸메이트 중 한 명인 장혜희가 말했습니다. 전 가이드가 한국어 공부하려고 샀던 건데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한국어 못하면서도 가이드를 했거든요. 몇 마디 단어 정도만 아는 상태로. 그 말을 듣고 보니 제가 가진 한국어 실력이 정말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이드복을 입고 명찰을 달았어요. 강용수 가이드라고 적힌 명찰을 보니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정식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이름이 적힌 명찰을 차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오늘은 한국에서 온 가족 관광객들이에요. 30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둘. 비교적 편한 손님들일 거예요. 팀장이 브리핑해주면서 일정표를 건네주었습니다. 천문산, 케이블카, 유리다리, 아바타 촬영지 등을 돌아다니는 8시간 코스였어요. 호텔에서 손님들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긴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버지와 예쁜 원피스를 입은 어머니,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아이들. 모두 여유있고 편안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가이드를 맡은 강용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래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조선족이에요. 연변 출신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중국어도 당연히 잘하시겠네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손님들은 생각보다 편안하고 친근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번역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아저씨, 저 원숭이가 뭐라고 해요? 꼬마가 가리킨 곳을 보니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중국인 현지 가이드가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줬어요. 금사원숭이라고 해요.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원숭이래요. 우와, 신기해.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민이가 생각났어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날이 올까?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메뉴를 설명해 드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교도소 급식 보조였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이 일이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수고 많으시네요. 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나니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손님들도 만족해하는 표정이었고 팁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 됐어요. 아니에요. 저도 즐거웠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손님들을 배웅하고 나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들이 제게 물어봤어요. 첫날 어땠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한국어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부럽네요. 저희는 손짓발짓으로 때워야 하는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민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회사 갔어? 응. 아빠가 지금 가이드 일을 하고 있어. 가이드가 뭐야? 여행 온 사람들을 안내해주는 일이야. 한국에서 온 분들한테 중국 구경시켜드리는 거지. 우와, 재미있겠다. 아빠 대단해. 하민이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뿌듯했습니다. 비록 큰 회사는 아니지만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내일부터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가게에서 가이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다른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면서 저는 점점 특별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정중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이었죠. 실례합니다. 화장실이 어디에 있나요? 아,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이드님 많이 더우시겠어요? 잠깐 그늘에서 쉬세요. 이런 식으로 저를 먼저 챙겨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젊은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커플이었어요. 남편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아내는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관광하기 딱 좋은 날씨예요. 가이드님은 이 일 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시네요. 한국에서도 가이드 일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들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진짜 관심을 보였어요.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저를 대화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연변이에요. 조선족입니다. 아,
그럼 한국어를 어릴 때부터 배우셨구나.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저희보다 발음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남편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언어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마치 같은 동료처럼 대해주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메뉴를 설명해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중국어로 뭔가 물어보려다가 막혔어요. 가이드님, 죄송한데 이걸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덜 맵게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돼요. 부야오타이라. 발음이 어려워요. 가이드님처럼 두 언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혹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런 언어 능력이면 한국 회사에서도 환영받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 저도 언젠가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사실 언젠가는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한국 회사들이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은 정말 꼼꼼하고 전문적이에요. 가이드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성공하실 것 같은데요. 아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오늘 하루 보니까 정말 세심하고 전문적으로 일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룸메이트 장혜희와 이야기했습니다. 형, 한국 손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배려심이 많더라. 오늘 손님은 나한테 물도 사주고 점심때 같이 먹자고도 하더라고. 중국 손님들보다 더 따뜻한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말도 정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며칠 후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업가가 왔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품격 있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혼자 온 손님이라 개인 가이드를 신청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이드를 맡은 강용수입니다. 아, 네. 김 사장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김 사장은 다른 손님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가이드님, 한국어 정말 완벽하시네요. 혹시 한국에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연변에서 자랐어요. 조선족이라서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썼죠. 대단하네요. 이런 능력이면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김 사장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런 꿈이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서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한국 기업들의 전문적인 일처리 방식을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정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 기업 문화의 장점이죠. 그런데 가이드님도 이미 그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보니까 정말 철저하고 전문적이세요. 그날 김 사장은 저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가족 이야기, 꿈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마치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가이드님, 제 명함이에요. 혹시 한국에 오시게 되면 꼭 연락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김 사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하민이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떤 사람들 만났어? 한국에서 온 사장님이었어. 아빠한테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 어떤 말? 한국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하셨어. 아빠 실력을 인정해 주시더라. 아빠 꿈이 뭐야? 아빠는 언젠가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한국 사람들처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고. 나는 지금도 아빠 자랑스러워. 하민이의 천진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손님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진 여유로움과 전문성이 부러우면서도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한국에서 일하면서 저렇게 여유 있고 전문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혼자 중얼거리면서 생각했어요. 분명히 저도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처럼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어요. 어떤 날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가족이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해 주시며 가이드님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진짜로 느꼈거든요. 가이드님,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손님들이 주는 팁을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마음이라고 느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김 사장이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한국에 오시면 꼭 연락주세요. 정말로 언젠가 그 명함을 들고 한국에 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런 꿈을 품으며 잠들었습니다.